안녕하세요 여러분, T3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이 진짜 엄청난데요. 테슬라가 앞으로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거의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게 맞습니다. 운전대랑 페달이 달린 전기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자동차 말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차는 개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이랑 언론한테 직접 밝힌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만들 차량은 전부 자율주행 차량이 될 거래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차세대 로드스터예요. 로드스터는 테슬라의 스포츠카 모델인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운전대랑 페달을 달고 나올 예정이래요. 머스크는 이 로드스터를 2026년 4월에 프로덕션 버전으로 공개하길 희망한다고 했어요. 희망한다고 했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왜냐면 이 차가 얼마나 딜레이 됐는지 아시나요? 로드스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차가 컨셉으로 처음 공개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년 전이죠. 원래 생산 일정은 2020년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못 만들었죠. 그래서 2021년으로 미뤘어요. 2021년에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2023년 어느 때로 연기했어요.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또 2024년으로 미뤘고요. 2024년 2월에는 또 2025년 언젠가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6년이나 스케줄보다 늦어진 거예요. 이제 또 2026년 4월이라고 하는데 머스크 스타일대로라면 이것도 100% 보장은 못하겠죠? 근데 이 로드스터가 왜 특별하냐면요. 머스크가 예전에 힌트를 줬는데 플래그십 모델에 냉기 로켓 추진기를 달겠다고 했어요. 로켓 추진기요. 그걸로 제로100 정확히는 제로 투 60 마일 퍼 아워, 그러니까 시속 97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1초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1초요. 지금 들으시고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2017년에 공개된 오리지널 컨셉 버전만 해도 추진기 없이 19초를 기록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0kWc 배터리 팩으로 1000km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이죠. 그런데 이 로드스터가 테슬라가 만드는 마지막 차세대 운전 가능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의 베스트셀러인 모델 3하고 모델 Y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미래 오버홀 버전은 아마도 자율주행 기술을 엄청나게 반영할 거란 얘기죠. 모델 S랑 모델 X는 2026년 중반까지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고요. 테슬라는 현재 사이버트럭의 자율주행 버전도 힌트를 줬어요. 여기서 머스크가 한 말이 진짜 인상적인데요. 장기적으로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주행하는 킬로미터 중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비율이 고작 1%밖에 안 될 거래요. 나머지 99%는 전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것도 미래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시가 필요 없는 눈을 떼도 되는 버전의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통해서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부르는데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지금도 있긴 한데 아직은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는 레벨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완전히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테슬라 오너들한테 FSD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You are the captain, 그러니까 당신이 선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운전자가 여전히 책임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테슬라가 앞으로 뭘 만들 거냐? 사이버캡이요. 이게 뭐냐면 2인승 무인 택시예요. 애초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이 디자인된 차량이에요. 이 사이버캡이 바로 2026년 4월 로드스터랑 같은 달에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간대요.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거예요.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자가 모델 3랑 모델 Y 스탠다드보다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을 만들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라비가 뭐라고 답했냐면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는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낮춰왔대요. 주행거리나 성능 프리미엄한 느낌을 희생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래요. 바이바브 타네자라는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말한 것처럼 공장에 투자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라는 거예요. 모라비가 말하길 일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사이버캡이 오고 있고 테슬라는 그 프리미엄한 탑승 경험을 가장 큰 시장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그 시장 규모가 현재 생산 수준의 5배에서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한대요. 이 새로운 자율주행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차량 판매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형 운송 제공 회사로 생각해야 한대요. 트랜스포테이션 애즈 어 서비스 타스죠.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물론 로보택시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계획은 있는데 사이버캡이 그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래요. 모라비는 또 모델 3랑 모델 Y 스탠다드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할 거래요. 이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호주 같은 시장에서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호주는 테라가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 중국 말고는 이 두 차량이 아직 소개되지 않은 곳 중 하나거든요. 머스크는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탰어요. 미래에는 사이버캡보다 더 큰 차량도 만들 건데 그것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대요. 실제로 사진도 보여줬고 프로토타입도 선보였으니까 비밀도 아니래요. 뭘 말하는 거냐면 로보밴이에요. 2024년에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이랑 같이 공개된 미래형 20인승 자율주행 버스 컨셉이요. 상상해보세요. 20명이 탈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요. 이번 주 투자자 콜에서 머스크가 로드스터에 대한 새로운 디테일은 안 줬어요. 그냥 4월에 데뷔하길 희망한다고만 했고 세상 밖에 무언가가 될 거라고 했죠. Something out of this world요. 머스크 특유의 과장법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로 이렇게 방향을 확 트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완전히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로요. FSD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호주에서 공개 사용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모든 고객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FSD의 가장 큰 잠재 고객층이 관심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심지어 1만 $100짜리 FSD 소프트웨어에서 락아웃된 오너들한테는 포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오너들은 FSD를 샀는데도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호주에서는 FSD가 도착은 했는데 아직 못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데 테슬라는 벌써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긴 해요. 항상 엄청나게 큰 비전을 제시하고 데드라인은 계속 미루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해내죠. 로드스터가 9년째 딜레이 중인 것처럼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차량 비용을 낮춰왔다고 했잖아요. 레인지 퍼포먼스 프리미엄리스를 희생하지 않으면서요. 프리미엄리스라는 단어 재밌지 않나요? 프리미엄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는 자기들이 고급 전기차를 계속 더 저렴하게 만들어왔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게 자율주행 택시 한 대가 하루에 몇 번씩 손님을 태우면 일반 승용차 여러 대를 판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배에서 10배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S랑 모델 X가 2026년 중반에 생산 종료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 두 모델은 테슬라의 고급 라인업이었는데 이제 그만 만들겠다는 거죠. 대신 사이버트럭의 자율주행 버전을 만들고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하고 로보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호주에서의 FSD 상황도 흥미로워요. 동계 사용은 가능해졌는데 모든 고객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아마 지역별로 차량 모델별로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오너들이 준 솔직한 피드백에서 You are the captain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아직은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99%가 자율주행이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는 1%밖에 안 된다는 세상이요. 운전이 취미가 되는 거죠. 골프나 승마처럼요. 그리고 그 1% 중 하나가 테슬라 로드스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로켓 추진기 달린 제로백 1초 찍는 슈퍼카요.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거기에 걸고 있는 거죠. 일반 자동차 개발은 거의 중단하고 자율주행에 올인하는 거예요. FSD의 가장 큰 잠재 고객층이 관심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일까요? 아마 일반 대중 매스마켓 소비자들일 거예요.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뭔가 불안한 느낌도 있겠죠. 테슬라는 그래도 포기 안 한대요. 1만 $100 내고 FSD 산 사람들이 락아웃되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냐면 한화로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샀는데 못 쓴다면 진짜 화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는 앞으로 운전대 달린 새 차를 거의 안 만들어요.
로드스터 딱 하나만 빼고요. 로드스터는 2026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미 6년 딜레이 됐어요. 원래 2020년이었는데 2021, 2023, 2024, 2025를 거쳐서 이제 2026년이에요. 로켓 추진기 달고 0-100 1초 찍는다는 괴물 스펙이고요. 모델 3하고 모델 Y는 최근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음 세대는 자율주행 중심이 될 거고요. 모델 S랑 X는 2026년 중반에 생산 종료예요. 사이버트럭은 자율주행 버전 나올 거고요. 사이버캡이라는 2인승 무인 택시가 2026년 4월에 생산 시작해요. 로보밴이라는 20인승 자율주행 버스도 계획 중이고요. 테슬라는 자기들을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형 운송 제공 회사로 보라고 해요. 시장 규모가 지금의 5배에서 10배래요. 장기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주행하는 킬로미터의 99%는 자율주행이고 1%만 사람이 운전할 거래요. 모델 3랑 Y 스탠다드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 전 세계로 확장될 거예요. 호주 같은 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FSD는 호주에서 공개됐지만 모든 고객이 못 써요. 가장 큰 잠재 고객층은 별로 관심 없대요. 1만 $100 내고 락아웃된 사람들한테는 포기 안 한대요. 이게 테슬라의 미래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요? 운전이 취미가 되는 세상? 도로 위 대부분이 자율주행 차량인 세상?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T3의 새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